안녕하세요.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. 최근에 보니까 북한에서 일어나는 행태들을 쭉 보니까 어때요? 김정은이 성공하고 있다, 불안해하고 있다? 어떻습니까? 김정은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. 전번에 그 푸틴이 다녀갔죠? 다녀간 것도 아니죠. 이틀도 있는 것도 아니죠. 실제 48시간도 안 있은 그런 상태죠. 그런데 이제 보니까 최근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. 아마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.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포탄과 무기를 공급한 나라가 어디예요? 북한이잖아요. 그 북한 무기로 싸운 거잖아요. 그리고 우리한테 공포 심리를 했던 서해안이라든가 동해안 쪽으로 미사일 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무기 실험들이었었죠.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? 푸틴이 왔었죠. 오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떻습니까? 그 김정은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?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. 그 일본 외신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.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. 그리고 북한에서 파견단도 보냈잖아요. 아마 그 자체는 실사 확인하면서 어느 수준의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전번에 우리나라가 7월 2일쯤 됐죠. 어떻게 됐습니까? 휴전선 부근에서 자주포 약 140발 정도를 쐈어요. 6년 만에 쏜 거죠. 문재인 정권 그 이전에는 사격이 가능했었는데 못했죠. 없어지다가 이제 약 7년 만에, 6, 7년 만에 이제 서해 앞바다로 이제 포사격 됐어요.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확성기는 하지 않았죠. 확성기는 안 했습니다. 그리고 북한은 이제 그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모든 그 행태에 대해서 한미 방위 조약이라든가 거기서 발표하는 것들이 어때요? 굉장히 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죠. 그리고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우리한테 이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추진하는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군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사격을 했어요. 9.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 중단했던 해상과 육상 접경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뭐라고 그래요? 우리 군이 훈련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세격화의 도발적 행동이자 자살적 객기. 정말 말도 참 잘 만들어냅니다. 라고 누가 했죠?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어요. 그걸 공개 보도했었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김정은이가 최근에 또 불안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. 뭐냐면 해외로 파견했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기술 배우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죠. 그 다음에 유학생들 불러들입니다. 그러니까 어때요? 그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고 탈북을 해요. 한국으로 들어옵니다. 한국으로. 많이 들어왔죠. 최근에. 그러니까 어때요? 다들 불러들여.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거죠. 그 MZ 세대인 유학생들이 어때요? 공포감이 나오겠어? 안 나오겠어요?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. 이런 일로 인해서 그들의 탈북 현상, 즉 우리나라로 귀순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최근에 또 김정은이가 또 불안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. 1994년 7월 8일이 무슨 날이죠? 김일성이 사망일입니다. 김일성이 제사예요. 30주년 됐죠, 금년이. 여기에 어땠었습니까? 과거에는 그때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100일 동안 애도 기간을 북한에서 가졌어요. 조기도 달고 술 먹거나 술도 물론 없지만 웬만한 것들 전부 다 자제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었죠.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도 약 5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졌었죠. 그때 어떻습니까? 근데 5일 정도 가졌는데 이번에 어땠어요? 금년도에는 하루로 끝났어요. 하루로 끝났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달고 있어요? 여기 김정은 배지를 달았죠. 김일성 배지, 김정일 배지가 아닌 김정은 배지가 다 바뀌었어요. 그러면서 그 의도는 바로 뭐냐면
굉장히 불안한 거죠.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. 할아버지와 아버지 선대 끊기 이거죠. 내가 더 훨씬 더 많이 했다. 핵도 만들고 뭐 별거 다 하는 거죠.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 대내외적인 위기감을 다시 한번 반영한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. 배지, 자기 배지 다른 거 이런 거. 그다음에 이제 어땠습니까?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 닮기 위해서 수술을 몇 번 했어요. 6번까지 수술했잖아요. 돌연 이번에 이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지우기 같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. 그리고 어때요? 김일성과 김정일이 했던 대남 노선이나 통일 정책 이런 것들 전부 다 완전히 부정했고, 휴전선이 또 뭐 담쌓기 하고 철조망 작업,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죠? 지뢰 심기 작업 이런 것들 쭉 하고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이 바로 김정은의 불안 상태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자체가 김정은의 심리전으로 봐도 돼요. 김정은의 대내 심리는 뭐예요? 공포정치, 자기 배지 다른 건 뭐예요? 우상화죠. 우상화를 아주 극도의 우상화를 유도하고 있는 거고, 대외적으로는 뭐죠? 선대 분리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그건 그들이 주장하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가관이죠. 가관.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좌파들한테, 좌파, 대북, 종북 좌파, 매국노들한테 보여주는 뭐죠? 지속적으로 남남 갈등을 유도해라. 대통령 탄핵을 계속해서 제시해라. 투쟁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닙니까? 이런 것들이 바로 김정은의 심리전인데 우린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실상을 국민들께 홍보해야 돼요. 그제 그 김정은이가 총사령 시켰을 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. 그리고 이제 전국 좌파의 인권 유린 상황 얼마나 심합니까 최근에. 저기 당대표 나오는데 뭐 먹고 사는 것이 문제다? 여기가 지금 북한입니까? 지난 정권에서 뭐 했어요? 사람이 먼저다? 사람이 먼저, 내가 먼저다 이 소리잖아요.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없어요. 자기만 사람이에요. 먹고 사는 것이 문제다? 먹사니즘이라는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또 용어를 만들었어요. 또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고 뭐 하는 거죠? 또 성명 만드는 거예요. 이제는 더 이상 당할 국민들이 별로 없습니다. 이런 것들, 이런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함께 이런 것이 모두가 될 때 그야말로 국민과 함께하는 뭐가 되는 거죠. 안보가 되는 거야, 안보. 그리고 잘못된 총선에 대한 반성도 되는 거고 저들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켜주는 거고 남북 통일의 그 시기도 단축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김정은의 불안증이 어디까지 갔을까? 그리고 우리 한국에 원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